옷이 콘크리트 먼지와 잔해로 덮여 있는 노숙자 앞에서 30대 한국인 남자가 땅바닥에 무릎 꿇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어깨를 떨며 격렬하게 흐느끼고 있었고, 어깨에 담요를 두른 60대 노숙자가 서서 무릎 꿇은 남자를 부드럽게 용서하는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늦은 밤 11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편의점 앞, 낡은 담요를 몸에 두른 한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의 이름은 강태수. 사람들은 그를 그냥 이 동네 노숙자라고 불렀습니다. 주인공이신 여러분께서 구독으로 당신의 지혜를 나눠주시고 좋아요로 공감의 박수를 보내주세요. 편의점 입구에 놓인 투명한 모금함이 태수 씨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소아암 환자 토끼 모금함이었습니다. 그는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구겨진 지폐 한 장과 동전 몇 개. 오늘 하루 폐지를 주워 번 돈 전부였습니다. 500원짜리 동전 한 개. 태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동전을 모금함에 넣었습니다. 땡그랑. 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편의점에서 나오던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 행인이 헛웃음을 쳤습니다. 거지가 무슨 기부야? 웃기네. 중년 여성 행인도 거들었습니다. 쯧쯧. 저런 사람들이 세금만 축낸다니까요. 태수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익숙한 시선이었습니다. 익숙한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익숙하다고 해서 아프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편의점 주인 박성민 45세도 밖으로 나왔습니다. 태수 씨, 여기서 자면 안 된다니까요. 손님들 불편해한다고요. 저기 말입니다. 저는 그냥. 아니 됩니다. 경찰 부르기 전에 빨리 가세요. 태수 씨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오래된 관절염이었습니다. 그는 담요를 챙겨들고 편의점 앞을 떠났습니다.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500원 기부하고 쫓겨나네. 진짜 웃겨. 태수 씨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걸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아무도 없는 곳으로.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남들은 모르는 그만이 간직한 무언가가. 다음날 아침 9시 30분. 태수 씨는 편의점에서 500m 떨어진 공원 벤치에서 눈을 떨었습니다. 몸이 뻐근했습니다. 날씨가 쌀쌀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엄청난 폭음이 들렸습니다. 땅이 흔들렸습니다. 새들이 놀라 날아올랐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태수 씨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소리가 난 쪽을 바라봤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대치동 재건축 현장. 20층짜리 건물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건물이 무너졌어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거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가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태수 씨도 뛰기 시작했습니다. 60대의 몸이었지만 빠른 속도로 달렸습니다. 폐지를 줍던 리어카도 그냥 두고 갔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건물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철근과 콘크리트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먼지가 자욱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확성기로 외쳤습니다. 뒤로 물러나 주십시오. 위험합니다. 건물 안에 몇 명이나 있었나요? 공사 인부 10명의 인근 상가 사람들까지 합치면 70명 정도 될 겁니다. 세상에, 70명이나. 가족들이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아빠가 안에 있어요. 제 남편 좀 구해주세요. 구조대장 최동욱 52세가 현장을 지휘했습니다. 전 구조팀 투입, 생존자 수색 시작. 구조대원들이 잔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건물 구조가 너무 복잡했습니다. 철근이 마구 뒤엉켜 있었습니다. 태수 씨는 무너진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현장으로 다가갔습니다. 오후 1시. 구조 작업이 시작된 지 3시간 30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습니다. 구조대장 최동욱은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건물 내부 구조가 예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게다가 2차 붕괴 위험도 있고요. 생존자 신호는요? 미약합니다. 3층 부근에서 약한 신호가 감지되긴 하는데 가족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럼 거기부터 파면 되잖아요. 아니 됩니다.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최 대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2시 30분. 구조팀 일부가 철수했습니다. 2차 붕괴 위험 때문이었습니다. 가족들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포기하는 겁니까? 아니 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이 이 모양입니까? 태수 씨는 멀찍이 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눈은 무너진 건물의 구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철근 배치, 콘크리트 붕괴 패턴, 하중 분산, 모든 것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후 5시,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최 대장이 무전기를 내려놨습니다. 그의 얼굴은 좌절로 가득했습니다. 본부 현 시점으로 구조 성공 가능성 10% 미만. 포기 검토 들어갑니다.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뭐라고요? 포기는 무슨 포기예요? 안에 우리 가족이 있다고요. 가족들이 최 대장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경찰들이 급히 막아섰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구조대원들의 안전도 생각해야 합니다. 안전이요? 우리 가족은요? 정말 죄송합니다. 태수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오후 5시 30분. 태수 씨가 통제선 앞에 섰습니다. 경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간인 출입 금지입니다. 뒤로 물러나 주세요. 대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지금 바쁘십니다. 돌아가세요. 태수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발입니다. 5분만요. 경찰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태수 씨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최 대장이 나왔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네. 저 안에 들어가서 구조하겠습니다. 최 대장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장난하십니까? 아닙니다. 저희 전문 구조대도 못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최 대장은 태수 씨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옷, 더러운 얼굴, 노숙자의 모습. 정신 차리세요. 여기는 놀이터가 아닙니다. 대장님, 돌아가세요. 방해하지 마시고. 태수 씨는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저 안에 7살 아이가 있습니다. 최 대장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3층 오른쪽 모서리. 철근 사이 공간. 거기 아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보입니다. 제게는 보입니다. 최 대장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친 사람 같으니. 경찰 2명이 달려왔습니다. 이 사람 데리고 나가세요. 경찰들이 태수 씨의 팔을 잡았습니다. 놔주십시오. 조용히 하시고 따라오세요. 제발입니다. 저 아이는 지금 숨이 약합니다. 10시간 안에 구조 못하면 죽습니다. 끌려가세요. 태수 씨는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2명의 경찰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대장님,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최 대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수 씨는 통제선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오후 6시 45분. 쾅. 4층 일부가 추가로 무너졌습니다. 구조대원들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먼지가 다시 치솟았습니다. 최 대장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전 구조팀 즉시 철수. 반복한다. 전 구조팀 즉시 철수. 대원들이 하나둘 빠져나왔습니다. 가족들이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제발요. 최 대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은 무리입니다. 한 중년 여성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요. 제 딸이 안에 있어요. 겨우 7살이에요. 최 대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성은 땅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완전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아무도 건물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태수 씨는 통제선 너머에서 무너진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7살 아이. 3층 오른쪽 모서리. 시간이 얼마 없었습니다. 태수 씨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경찰들이 통제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뒤쪽은 허술했습니다. 오후 7시 10분. 어둠이 내렸습니다. 태수 씨가 움직였습니다. 조용히, 신중하게. 통제선 뒤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담장을 넘었습니다.
건물로 다가갔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태수 씨는 자네 앞에 섰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후 7시 20분.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기요. 저기 사람이 들어갔어요. 경찰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라고요? 건물 안으로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최 대장이 뛰어왔습니다. 누가 들어갔어요? 노숙자요. 아까 그 노숙자. 뭐? 최 대장은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태수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친놈. 죽으려고 환장했나? 구조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구조합니까? 들어가는 순간 2차 붕괴로 전부 죽습니다. 그럼 그냥 둬요? 최 대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건물 안. 태수 씨는 어둠 속을 헤쳐나갔습니다. 손전등 하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철근을 피했습니다. 콘크리트 조각을 넘었습니다. 20년 전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3층. 오른쪽. 모서리. 있었습니다. 작은 공간 속에 7살 여자아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태수 씨는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약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태수 씨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흔들렸습니다. 추가 붕괴가 시작됐습니다. 태수 씨는 뛰었습니다. 아이를 꽉 안고 뛰었습니다. 쾅, 쾅, 쾅. 뒤에서 천장이 무너졌습니다. 태수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출구가 보였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오후 7시 50분.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기요. 나왔어요. 아이를 안고 나왔습니다. 최 대장이 달려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뒤따랐습니다. 태수 씨는 아이를 구급대원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어떻게 저 안에? 아직 한 명 더 있습니다. 네. 노인 한 분. 4층 계단 밑. 최 대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태수 씨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야, 안 돼. 최 대장이 소리쳤지만 태수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5분 후, 태수 씨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70대 노인을 업고 나왔습니다. 현장이 술렁였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일이. 신의 한 수네요. 태수 씨는 노인을 내려놓고 쓰러졌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달려왔습니다. 병원. 태수 씨가 눈을 떴습니다. 침대 옆에 최 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깨어나셨군요. 여기가 병원입니다. 과로로 쓰러지셨어요. 아이는요? 노인분은요? 둘 다 무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태수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최 대장이 물었습니다. 대체 누구십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죠? 태수 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강태수, 국가재난구조대 대장입니다. 최 대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20년 경력 특수구조대원이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 5년 전 대형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 지휘 아래 구조 작업을 하던 중 건물이 무너졌고 제 팀원 3명이 죽었습니다. 최 대장은 숨을 죽였습니다. 제 판단 착오였습니다. 제가 죽여버린 겁니다. 그건 그 후 모든 걸 내려놨습니다. 명예도, 연금도, 집도 스스로를 벌한 겁니다. 최 대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 어제 편의점에서 태수 씨를 비웃던 그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태수 씨를 보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은 제 딸을 구해주셨습니다. 그 7살 아이가 제 딸입니다. 태수 씨는 놀랐습니다. 남자가 울먹였습니다. 어제 제가 당신을 비웃었습니다. 500원 기부한 걸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500원이 저희 전 재산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남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어제가 월급날이었는데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받은 돈이 딱 5,000원. 집세도 못 냈습니다.
그런데 제 딸아이가 모금함을 보더니 500원을 넣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우리도 굶는데 무슨 기부냐고. 하지만 딸아이가 울면서 제발 넣게 해달라고 해서 결국 500원을 줬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던 길에 편의점 앞에서 당신을 봤습니다. 500원 넣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비웃었습니다. 우리보다 못한 사람도 기부하네, 웃기네 하고. 태수 씨는 남자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제 그만 우세요. 제가 얼마나 나쁜 인간입니까? 당신을 비웃고 무시하고. 괜찮다니까요. 남자는 태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딸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날, 뉴스가 터졌습니다. 500원 기부한 노숙자 알고 보니 국가구조대 영웅. 7살 아이 구한 기적의 노숙자 정체 공개. 태수 씨의 이야기가 전국에 퍼졌습니다. 편의점 주인 박성민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쫓아낸 걸 생각하면. 태수 씨는 웃었습니다. 그럴만했습니다. 아닙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박성민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얼마 안 되지만 받아주세요. 필요 없습니다. 제발입니다. 태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대신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씩만 주세요. 박성민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시장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강태수 씨,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시장은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한 채와 생활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네, 아파트는 제가 구한 그 가족에게 주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시장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충분히 받았습니다. 무엇을요? 용서를요. 다음 날 퇴원. 병원 앞에 수백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도열에 격려했습니다. 최 대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강태수 대장님,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저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 필요합니다. 태수 씨는 구조대원들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얼굴들, 열정적인 눈빛, 5년 전 죽은 팀원들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구조대원들이 환호했습니다. 가족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구조된 7살 아이가 꽃다발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감사해요. 태수 씨는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아니야. 아저씨가 고마워. 내가 아저씨를 다시 살려줬어. 아이가 웃었습니다. 태수 씨도 웃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 태수 씨는 새 아파트 창문으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친구들아, 나 이제 괜찮아. 다시 시작할게. 너희 목까지 열심히 살게.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응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